창밖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느리게 떠다닙니다. 저는 소파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펼쳐둔 신문이 있지만 글자는 읽히지 않습니다. 거실 식탁에서는 아내와 큰딸 지은이가 앉아 있습니다. 지은이는 노트북을 펴놓고 무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엄마, 이 요양원 괜찮은 것 같아. 여기 봐, 시설도 깨끗하고. 아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근데 여기 멀지 않아? 괜찮아요. 요즘 다들 이렇게 멀리 보내요. 가까우면 오히려 더 자주 신경 쓰여서 힘들대요. 저는 신문을 들고 있는 손에 힘을 줍니다. 손등의 핏줄이 붉어져 보입니다. 요양원. 누구를 보낼 건지는 묻지 않아도 압니다. 아내의 어머니. 제게는 장모님입니다. 작년부터 치매 증상이 시작되셨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내립니다. 두 사람이 저를 봅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침을 한번 삼킵니다. 아빠 생각은 어때요? 지은이가 다시 묻습니다. 이번엔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입니다. 좋을 것 같구나. 뭐가요? 내가 고른 거. 지은이가 노트북을 닫습니다. 아빠는 맨날 그러시네. 좋다, 괜찮다. 의견이 없으세요? 아니, 있지. 내가 알아본 거면. 그래서 어떤데요?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저는 입을 다뭅니다. 아내가 지은이의 팔을 톡 칩니다. 됐어, 지은아. 아빠는 원래 그러셔. 엄마도. 중요한 건데 왜 맨날 우리만 결정하라고 해요. 지은이가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집어듭니다. 전화 좀 해볼게요. 지은이가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거실에 아내와 저만 남았습니다. 아내가 식탁을 닦습니다. 행주질 소리만 들립니다. 미안해. 제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내가 도움이 안 돼서. 아내가 손을 멈춥니다. 잠시 저를 봅니다. 그러다 다시 행주질을 합니다. 괜찮아요. 아빠는 원래 그러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이랬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내가 서재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책장 하나, 책상 하나 있는 방입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앨범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앨범을 펼칩니다. 흑백 사진이 나옵니다. 젊은 남자가 제복을 입고 서 있습니다. 표정은 단단합니다. 저입니다. 67년 전 사진입니다. 아니, 47년 전입니까? 손가락으로 사진을 쓸어봅니다. 표면이 매끄럽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무릎에 힘이 없습니다. 의자에 앉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집니다. 가로등이 켜집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작은 아들 민수입니다. 아빠, 민수야. 아빠, 저 이번에 회사 그만둘 것 같아요. 그래? 네. 다른데 제안이 와서요. 근데 좀 멀어요. 부산이에요. 부산. 누나한테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엄마한테도요. 아빠한테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민수는 아직 제게 말을 합니다. 아빠 생각은 어때요? 좋은 기회면 가봐라. 정말요? 근데 엄마는 멀다고 반대하실 것 같은데. 괜찮아. 내가 말할게. 진짜요?
고마워요, 아빠. 전화가 끊깁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아내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입안이 마릅니다. 아내가 먼저 누웠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있습니다. 여보. 네. 민수가 말이야. 자요, 아빠. 피곤해요. 아내가 몸을 돌립니다. 등만 보입니다. 저는 입을 다뭅니다.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봅니다. 천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투명 인간이 된 기분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제 말에 무게가 사라진 게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탁자 위에 지은이가 놓고 간 서류가 있습니다. 실버타운 입소 안내. 저는 서류를 집어듭니다. 글씨가 흐릿합니다. 안경을 씁니다. 월 입소비 320만 원. 간병 서비스 별도. 손이 떨립니다. 320만 원. 제 연금은 월 80만 원입니다. 아내 것까지 합쳐도 150만 원입니다. 지은이와 민수가 나눠낼 겁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서류를 내려놓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옵니다. 새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저는 앨범을 다시 펼칩니다. 제복 입은 젊은 남자를 봅니다. 너라면 뭐라고 했을까? 대답은 없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그저 정면을 봅니다. 단단한 표정으로. 식탁이 음식으로 가득합니다. 아내가 준비한 잡채와 전이 놓여 있습니다. 지은이가 주문한 치킨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손주 서준이가 제 손을 잡아 끕니다. 8살입니다. 그래, 고맙다. 저는 서준이 옆에 앉습니다. 민수도 왔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입니다. 처음 보는 얼굴입니다. 아버지, 인사드려요. 저 수진이에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저는 일어나 악수를 합니다. 수진의 손이 작고 차갑습니다. 자, 다들 먹어요. 아내가 말합니다. 젓가락 소리가 납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납니다. 엄마, 이거 맛있다. 역시 엄마 손맛이야. 지은이가 잡채를 먹으며 말합니다. 많이 먹어. 민수도. 네, 엄마. 민수가 수진에게 전을 집어줍니다. 이것도 먹어봐. 우리 엄마가 제일 잘하는 거야. 분위기가 좋습니다. 저는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아, 참. 아빠, 엄마. 지은이가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외할머니 요양 온 건 다음 주에 계약하려고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좋아. 비용은 제가 반, 민수가 반 낼게요. 걱정 마세요. 민수가 끼어듭니다. 근데 누나, 나 이번에 부산으로. 응, 알아. 아빠한테 들었어. 그래도 내야지. 통장에서 자동이체하면 돼. 민수가 수저를 만지작거립니다. 그래, 알았어. 저는 국을 마십니다. 국이 식어서 미지근합니다. 아, 그리고 지은이가 핸드폰을 꺼냅니다. 요양원에서 보호자 동의서 써야 하는데 이거 전자 서명으로 할 수 있대요. 여기 눌러주시면 돼요. 지은이가 핸드폰을 아내 앞에 놓습니다. 아내가 화면을 봅니다. 이걸 어떻게 해? 여기요, 엄마. 손가락으로 이름 쓰면 돼요. 아내가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삐뚤삐뚤한 글씨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다 됐어요. 아빠도 해주세요.
지은이가 핸드폰을 제게 밉니다. 저는 핸드폰을 봅니다. 화면이 흐릿합니다. 안경을 만집니다. 아빠 안경 쓰셨잖아요. 여기요, 여기. 지은이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킵니다. 저는 화면에 이름을 씁니다. 글씨가 떨립니다. 됐어요? 네, 됐어요. 지은이가 핸드폰을 가져갑니다. 아빠는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옛날 분이라. 지은이가 웃으며 말합니다. 식탁이 조용해집니다. 저는 수저를 든 채 멈춥니다. 옛날 분. 아, 아니지. 아빠도 요즘 스마트폰 쓰시잖아. 민수가 말합니다. 쓰긴 하는데 전화랑 문자만 하시잖아. 인터넷 검색도 잘 모르시고. 지은이가 말합니다. 그래도 배우시면 되지.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배우긴요. 우리 아빠 유튜브 보여드렸더니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러시던데요. 지은이가 웃습니다. 맞아. 어르신들은 그래요. 새로운 거 배우기 힘들어 하시죠. 저는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할아버지, 이거 먹어요. 서준이가 치킨을 하나 집어 제 앞에 놓습니다. 고맙다, 서준아. 목소리가 잠깁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아내가 묻습니다. 응, 괜찮아. 저는 웃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갑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저는 소파에 앉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집니다. 옛날 분, 귓가에서 맴돕니다. 옛날 분이라. 저는 옛날 사람입니까? 손을 펼쳐봅니다. 주름진 손입니다. 핏줄이 붉어져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여보, 차 드실래요? 아내가 묻습니다. 아니, 괜찮아. 아내가 주방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냅니다. 화면을 켭니다. 문자와 전화 아이콘만 보입니다. 인터넷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유튜브도 모릅니다. 손가락을 화면 위에 올립니다. 아무것도 누르지 못합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작은 방에 들어왔습니다. 책상에 앉습니다.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수첩이 나옵니다. 까만 가죽 표지입니다. 모서리가 해졌습니다. 수첩을 펼칩니다. 빽빽한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1979년 3월 12일 작전 성공. 인원 전원 생還. 1980년 8월 5일 야간 기습 훈련. 박상병 부상. 1982년 11월 23일 진급. 중2. 제 손글씨입니다. 젊었을 때 글씨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지금 제 글씨는 떨립니다. 옛날 분. 혼잣말이 나옵니다. 수첩을 덮습니다. 눈이 뜨거워집니다. 참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안 됩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옵니다. 한 방울. 수첩 위에 떨어집니다. 까만 가죽이 젖습니다. 아내가 자고 있습니다. 저는 누워 있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어둠만 보입니다.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옛날 분이라. 귓가에서 맴돕니다. 지은이는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스마트폰도 모릅니다. 인터넷도 모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말을 묻지 않는 겁니다.
아빠는 원래 그러니까. 아내의 말이 떠오릅니다. 저는 원래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옛날에는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저는 다시 작은 방으로 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수첩 밑에 무언가 있습니다. 꺼냅니다. 낡은 신분증입니다. 특수부대 소속, 계급 대위, 성명, 사진 속 제 얼굴이 보입니다. 20대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지금 거울 속 제 눈과는 다릅니다. 나는 말이 끊깁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옛날 사람입니까? 쓸모없는 사람입니까? 투명 인간입니까?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새벽이 옵니다. 저는 신분증을 책상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봅니다. 사진 속 젊은 남자를 봅니다. 미안하다. 제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대답은 없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그저 정면을 봅니다. 단단한 눈빛으로.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아빠,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어젯밤에 늦게까지 안 주무셨죠?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 아내가 주방으로 갑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민수입니다. 아빠, 저예요. 아빠 어제. 누나 말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다. 누나는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아빠 무시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알아. 걱정 마라. 근데 아빠 목소리가 좀. 아니야, 괜찮아. 끊을게. 전화를 끊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참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가족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해야 합니다. 그게 아버지니까요. 그게 옛날 분이 하는 일이니까요. 창밖 햇살이 들어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느리게 떠다닙니다. 저도 저렇게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무 쓸모 없이 아내가 외출했습니다. 장 보러 갔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봅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요즘은 모르는 번호가 오면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험이나 대출 광고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받고 싶습니다. 여보세요. 대위님? 낯선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누구세요? 대위님, 저 강민철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강민철.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집니다. 민철이? 네, 맞습니다. 대위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민철이 40년 전 제 부하였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나? 전우회에서 수소문했습니다. 대위님 연락처 찾는데 석 달 걸렸습니다. 전우회. 네. 대위님, 혹시 이번 토요일에 시간 되십니까? 토요일? 전우 모임이 있습니다. 다들 대위님 뵙고 싶어 합니다. 저는 창밖을 봅니다. 햇살이 비칩니다. 나를 기억하나? 당연하죠. 어떻게 잊겠습니까? 대위님은 우리의 은인이십니다. 은인. 그 단어가 가슴에 박힙니다.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장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오셔야 합니다. 생각해보고 연락할게.
아닙니다. 꼭 오셔야 합니다. 약속하십시오. 민철이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옛날 훈련장에서 듣던 그 목소리입니다. 알겠네. 감사합니다, 대위님.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전우 모임. 40년 만에 듣는 말입니다. 작은 방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낡은 신분증과 수첩을 꺼냅니다. 수첩을 펼칩니다. 강민철, 병장, 사격 실력 우수, 제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민철이, 얼굴이 떠오릅니다. 22살 앳된 얼굴의 청년이었습니다. 사격을 잘했습니다. 겁이 없었습니다. 저를 잘 따랐습니다. 은인, 혼잣말이 나옵니다. 저는 은인이 아닙니다. 그냥 상관이었을 뿐입니다. 명령을 내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민철이는 저를 은인이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어둠 속에서 총성이 울립니다. 대위님, 저깁니다. 민철이가 소리칩니다. 저는 앞으로 나갑니다. 진정해. 내가 있다. 제 목소리는 단단합니다. 총을 듭니다. 조준합니다. 방아쇠를 당깁니다. 적이 쓰러집니다. 민철아, 뒤로 빠져. 대위님은요. 내가 엄호한다. 어서. 민철이가 뒤로 물러납니다. 저는 남습니다. 총을 계속 쏩니다. 부하들이 모두 빠져나갈 때까지 회상에서 깨어납니다. 그날이었습니다. 민철이를 살린 날이었습니다. 아니, 부하들 모두를 살린 날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습니다. 가슴이 뜁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자부심? 아닙니다. 존재감. 그렇습니다. 제가 존재했다는 느낌입니다.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었다는 느낌입니다.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워 보입니다. 내가 들어줄게. 제가 일어납니다. 괜찮아요. 아빠는 앉아 계세요. 아내가 주방으로 갑니다. 저는 따라갑니다. 여보. 네. 토요일에 약속이 생겼어. 아내가 돌아봅니다. 약속이요? 어디? 옛날 동료들 만나. 동료요? 누구? 군대 때 같이 있던 사람들.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아빠가요? 그 사람들 연락하고 지내셨어요? 아니, 오늘 전화 왔어. 갑자기요? 응. 아내가 장바구니를 내려놓습니다. 가실 거예요? 모르겠어. 왜요? 저는 입을 다뭅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두렵습니다. 40년 만에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저를 기억할까요? 아니, 저를 실망시키지 않을까요? 아빠, 아내가 제 손을 잡습니다. 가세요. 괜찮을까? 괜찮아요. 가보세요. 아내가 웃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미소입니다. 아빠도 만날 사람이 있어야죠.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습니다. 고마워. 옷장을 엽니다. 오래된 재킷이 걸려 있습니다. 까만색 재킷입니다. 10년은 안 입은 것 같습니다. 꺼내봅니다. 먼지가 털립니다. 입어봅니다. 조금 헐렁합니다. 살이 빠졌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67세 노인이 보입니다.
주름진 얼굴입니다. 희끗한 머리카락입니다. 하지만 눈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민철이가 알아볼까? 혼잣말이 나옵니다. 무섭습니다. 토요일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가야 합니다. 가고 싶습니다. 다시 느끼고 싶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잡니다. 저는 천장을 봅니다. 대위님은 우리의 은인이십니다. 민철이의 목소리가 맴돕니다. 은인. 저는 정말 은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민철이가 기억을 미화한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압니다. 토요일에 가면 뭔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 안에서 핸드폰이 진동합니다. 문자입니다. 민철이입니다. 대위님, 토요일 장소입니다. 구 전후회관, 오후 2시.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또 읽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돕니다. 답장을 써야 할까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씁니다. 알겠네. 토요일에 보세. 전송을 누릅니다. 메시지가 날아갑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67세 노인의 심장이 뜁니다. 40년 만에 이렇게 뜁니다. 잠을 못 자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옵니다. 새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책상 위에 놓인 신분증을 봅니다. 특수부대 소속, 계급 대위. 저는 대위였습니다. 40년 전에는, 지금은 옛날뿐입니다. 스마트폰도 못 쓰는 사람입니다. 가족에게 투명인간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민철이에게는 은인입니다. 은인. 혼잣말이 나옵니다. 그 단어가 마음속에 불을 붙입니다. 작은 불입니다. 하지만 꺼지지 않습니다. 창밖 해가 떠오릅니다. 빛이 거실을 채웁니다. 저는 신분증을 집어듭니다. 사진 속 젊은 남자를 봅니다. 토요일에 만나자. 제가 말합니다. 사진 속 남자에게, 아니, 제 자신에게. 택시에서 내립니다. 3층 건물이 보입니다. 구 전후회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는 건물 앞에 섭니다. 다리가 떨립니다. 10분 일찍 왔습니다. 들어가야 할까요? 심호흡을 합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혼잣말을 합니다. 문을 밉니다. 계단을 올라갑니다. 복도 끝에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가까이 갑니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안을 들여다봅니다. 6명의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입니다. 머리가 희끗합니다. 살이 쪘거나 빠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40년 전 그대로입니다. 저기, 제가 말합니다. 모두 고개를 돌립니다.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대위님, 민철이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가득합니다. 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그때 그 목소리입니다. 민철이, 대위님 정말 오셨습니다. 민철이가 달려와 제 손을 잡습니다. 손이 거칩니다. 뜨겁습니다. 다들 대위님이십니다. 다른 남자들도 일어납니다. 모두 제게 다가옵니다. 대위님, 저 기억하십니까? 이준호입니다. 박성수입니다.
김태환입니다. 얼굴을 하나씩 봅니다. 기억이 떠오릅니다. 준호, 통신병이었습니다. 성수, 의무병이었습니다. 태환, 운전병이었습니다. 기억해, 다들. 목이 메입니다. 앉으십시오, 대위님. 민철이가 의자를 권합니다. 저는 앉습니다. 다들 제 주위에 앉습니다.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전과 과일입니다. 소주도 있습니다. 대위님, 한잔하십시오. 민철이가 소주를 따릅니다. 고맙네. 저는 잔을 받습니다. 건배. 모두 잔을 듭니다. 소주가 목을 타고 내려갑니다. 따끔합니다. 대위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준호가 묻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지. 평범하게요? 응. 회사 다니다 은퇴하고 이제는 집에서 지내. 자녀분들은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어. 손주도 있으시겠네요. 응. 하나. 모두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으시겠습니다. 태환이 말합니다. 저는 웃습니다. 좋은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대위님, 민철이가 말합니다. 네. 대위님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1983년. 그날 밤 기억하십니까? 저는 잔을 내려놓습니다. 기억해. 대위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엄호해 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죽었습니다. 민철이의 눈이 붉어집니다. 그때 대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다. 걱정 마라. 그 목소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는 입을 다뭅니다. 가슴이 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성수가 말합니다. 85년 훈련 중 제가 다쳤을 때 대위님이 직접 저를 업고 내려오셨습니다. 3km를. 저도요. 준호가 말합니다. 대위님은 단 한 명도 잃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부대에서 유일하셨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눈을 감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참습니다. 대위님은 우리의 영웅이십니다. 민철이가 말합니다. 영웅.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냥 제 부하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고맙네. 겨우 말합니다. 너희들이 살아있어서 고맙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훈련 이야기, 작전 이야기, 실수담, 웃긴 일화들. 저는 웃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웃습니다. 배가 아플 만큼 웃습니다. 대위님, 혹시 요즘도 운동하십니까? 태환이 묻습니다. 아니, 이제는 안 해. 아깝습니다. 대위님 체력이 얼마나 좋으셨는데요. 이제는 늙었어. 아닙니다. 민철이가 말합니다. 대위님은 안 늙으셨습니다. 눈빛이 그대로십니다. 저는 민철이를 봅니다. 민철이가 웃습니다. 대위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 다음 달에 전후의 행사가 있습니다. 전국 모임입니다. 거기서 대위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를? 네. 많은 사람들이 대위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아니야, 그건. 대위님. 준호가 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세대를 모릅니다. 우리가 뭘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대위님 같은 분이 계셨다는 걸 알려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입니다. 생각해보고 연락할게. 약속하십시오. 알겠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민철이가 따라 나왔습니다. 대위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고맙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래. 민철이가 악수를 청합니다. 저는 손을 잡습니다. 대위님, 응. 대위님은 영웅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민철이가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저는 혼자 서 있습니다. 가슴이 뜁니다. 영웅.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집에 왔습니다. 아내가 마중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좋았어. 정말요? 응. 저는 웃습니다. 진심으로 웃습니다.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아빠, 오랜만에 웃으시네요. 그래. 네. 얼굴이 밝아 보여요. 아내가 제 손을 잡습니다. 다행이에요.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요? 가라고 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핸드폰이 울립니다. 지은이입니다. 아빠, 저예요. 아빠 혹시 시간 되세요? 왜? 내일 우리 집에 오실 수 있어요? 아빠한테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부탁. 제게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부탁인데? 그게 회사에서 옛날 자료 정리하는 일이 있거든요. 70년대, 80년대 문서들인데 젊은 애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때 용어도 모르고. 그래서 아빠가 그 시대 사셨잖아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가슴이 뜁니다. 내가 도움이 될까? 당연하죠. 아빠만큼 아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서요. 저는 아내를 봅니다. 아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다. 내일 갈게. 감사해요, 아빠. 전화가 끊깁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봐요. 아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가? 그럼요. 저는 창밖을 봅니다. 어둠이 내립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뭔가 밝아지고 있습니다. 작은 빛입니다. 하지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오래된 수첩을 펼칩니다. 1979년, 1982년, 1985년. 제가 살았던 시간들입니다. 제가 의미 있었던 시간들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혼잣말이 나옵니다.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옛날 뿐이지만 쓸모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영웅이고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신기합니다. 아침에는 떨렸는데 지금은 단단합니다. 수첩을 덮습니다. 내일을 기다립니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내일이 기대됩니다. 커다란 상자가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뚜껑을 열자 누런 서류가 가득합니다. 1978년 기획안, 1982년 계약서, 1985년 보고서. 먼지 냄새가 납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서류를 하나 꺼냅니다. 아버지, 이거 읽을 수 있으세요? 지은이가 제 옆에 앉습니다. 저는 서류를 봅니다. 특별 기획 승인 요청의 건.
글씨가 또렷합니다. 읽을 수 있지. 정말요? 젊은 직원들은 이해를 못하던데요. 이건 옛날 공문서 양식이야. 내가 회사 다닐 때 맨날 쓰던 거지. 그럼 이건요? 지은이가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사업 추진 경위서. 이것도 같아. 여기 이 부분은 상신 결제란이고 여기는 시행 번호고. 제 손가락이 서류 위를 움직입니다. 떨리지 않습니다. 단단합니다. 대단하시다. 지은이가 중얼거립니다. 우리 막내가 이틀 동안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도 못 읽었거든요. 저는 서류를 계속 넘깁니다. 하나하나 익숙합니다. 제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제가 일했던 방식입니다. 아버지, 응, 제가, 죄송해요. 저는 손을 멈춥니다. 지은이를 봅니다. 뭐가? 지난번에 옛날 분이라고 한 거요. 그 말 너무 함부로 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괜찮아.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아빠 얼굴 봤어요. 그때 저는 입을 다뭅니다. 아빠가 상처받으신 거 알아요. 근데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미안해요. 지은이가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지은이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알아. 내가 나쁜 뜻으로 한 말 아닌 거. 그래도 괜찮다. 정말. 저는 웃습니다. 진심으로 웃습니다. 이렇게 날 필요로 해주잖아. 지은이가 고개를 듭니다. 눈이 붉습니다. 아빠는 항상 필요한 분이세요. 제가 몰랐던 거예요.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고맙다. 제가 고마워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습니다. 서류 정리가 끝났습니다. 3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분류표를 만들었습니다. 연도별, 주제별, 중요도별로 나눴습니다. 와,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지은이가 분류표를 봅니다. 이대로 하면 우리 팀 일이 훨씬 쉬워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구나. 아버지, 혹시 다음 주에도 오실 수 있으세요? 왜? 다른 자료도 있거든요. 아버지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올게. 감사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습니다. 지은이가 따라 나옵니다. 아빠, 응, 아빠는 정말 멋진 분이세요. 저는 지은이를 봅니다. 느닷없이 왜 그래? 제가 몰랐어요. 아빠가 얼마나 많이 아시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난 그냥, 아니에요. 대단하세요. 그 시대를 살아오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저는 입을 다뭅니다. 눈이 뜨거워집니다. 가볼게. 네. 조심히 가세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문이 닫힙니다. 혼자 남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참지 않습니다. 흘러내리게 둡니다. 기쁜 눈물입니다. 집에 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 정말요? 응. 지은이가 고맙다고 하더라. 아내가 웃습니다. 다행이네요. 우리는 식탁에 앉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조용합니다. 하지만 편안합니다. 여보, 제가 말합니다. 네, 고마워. 뭐가요? 토요일에 가라고 해줘서 그게 시작이었어. 아내가 저를 봅니다.
시작이요? 응, 내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 아내의 눈이 촉촉해집니다. 아빠, 나이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 그냥 방향이 바뀌는 거더라. 방향이요? 응, 옛날에는 일하고 돈 벌고 가족 먹여 살리는 게 내 역할이었지. 근데 이제는 저는 창밖을 봅니다. 어둠이 내렸지만 가로등이 밝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온 것들을 나눠주는 거야. 경험, 지혜, 이야기. 그게 내 역할이더라. 아내가 제 손을 잡습니다. 맞아요. 그게 아빠 역할이에요.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 그럼요. 아직 멀었어요. 우리는 웃습니다. 함께 웃습니다. 책상에 앉습니다. 노트를 꺼냅니다. 펜을 듭니다. 쓰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 제목입니다. 그 아래 씁니다. 1957년 나는 태어났다. 손이 움직입니다. 떨리지 않습니다. 글씨가 또렷합니다. 쓰고 싶은 게 많습니다. 들려주고 싶은 게 많습니다. 민철이에게, 지은이에게, 민수에게, 서준이에게, 모든 사람에게 제가 살았던 시간이 의미 있었다고, 제가 존재했었다고, 그리고 아직도 존재한다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이 밝습니다. 햇살이 들어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민수입니다. 아빠, 저 오늘 부산 내려가요. 그래. 잘 다녀와라. 아빠, 저한테 해주실 말씀 없으세요? 조언이요. 새 회사 가는데 뭐 좀 알려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합니다. 첫날은 말 적게 하고 귀 많이 열어라. 네. 그리고 선배들 존중해라. 나이 든 사람한테 배울 게 많다. 알겠어요. 힘들면 전화해라. 아빠가 들어줄게. 고마워요, 아빠.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사랑한다. 저도요. 전화가 끊깁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습니다. 따뜻합니다. 아내가 나옵니다.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요즘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시네요. 할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이요? 글 쓰는 거. 글이요? 응. 내 이야기.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정말요? 응. 남기고 싶어서. 좋은 생각이에요. 아내가 제 어깨를 두드립니다. 아빠 이야기 많은 사람이 들어야 해요. 그럴까? 당연하죠. 저는 창밖을 봅니다. 해가 떠오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67년을 살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중요한 건 제가 무엇을 하느냐, 제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제가 무엇을 남기느냐.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의미 있게 살아 있습니다. 단상에 섭니다. 아래에 200명이 앉아 있습니다. 모두 전우들입니다. 민철이가 옆에 섭니다. 대위님, 준비되셨습니까? 떨리는구나. 괜찮습니다. 대위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울립니다. 저는 1979년부터 1989년까지 특수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청중이 조용합니다. 그때 저는 젊었습니다. 힘도 있었고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잠시 멈춥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저는 저를 잃어버렸습니다. 객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가족에게, 세상에게, 저 자신에게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찾았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민철이를 봅니다. 민철이가 웃습니다.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청중이 박수를 칩니다.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 자체로 대단한 일입니다. 박수가 커집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아온 것을 나눠줄 차례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습니다. 청중이 일어섭니다. 모두 박수를 칩니다. 우레와 같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립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있습니다. 지은이, 민수, 수진, 서준, 아내, 할아버지, 텔레비전 나왔어요. 서준이가 소리칩니다. 텔레비전을 봅니다. 지역 뉴스입니다. 제가 연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67세 전직 특수부대원, 시니어 세대의 희망 메시지 전에 자막이 떠오릅니다. 아빠 멋있어요. 지은이가 말합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민수가 말합니다. 저는 가족을 봅니다. 모두 저를 봅니다. 존경하는 눈빛입니다. 사랑하는 눈빛입니다. 고맙다. 다들 저희가 고마워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습니다. 아빠가 있어서 민수도 다가옵니다. 아버지 자랑스러워요. 서준이가 제 무릎에 앉습니다. 할아버지, 나도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 될 거예요. 저는 서준이를 안습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아내가 옆에 앉습니다. 조용히 제 어깨에 기댑니다. 여보, 자랑스러워요. 저는 가족을 봅니다. 제 사람들을 봅니다. 가슴이 벅찹니다. 행복합니다. 67년을 살았습니다.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외로운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완벽합니다. 노트를 펼칩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펜을 듭니다. 씁니다. 나는 67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방향에서 나는 여전히 의미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살아있습니다. 펜을 내려놓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납니다. 많은 별들입니다. 저도 별처럼 빛나고 싶습니다. 제 자리에서, 제 방식으로,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